자, 지금부터 혜성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수업 스탠드의 버튼은 어떻게 불빛의 세기를 조절할까에 대한 주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니까요. 여러분 교과서를 펴고 여러분 필기할 수 있다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영상이 좀 몇 가지 있다 보니까요. 수업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에 제한하는 개념 설명 시간은 1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약간의 암기보다는요. 뭐랄까 좀 이해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이해를 했을 때 절대 잊어먹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운 게 있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기 원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다 이해하면서 오늘 수업을 다 듣길 바라겠습니다. 앞의 내용이 연속선상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수업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의 내용인 전류와 전압의 개념, 그리고 그 앞에 정전기는 조금 제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류와 전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주제는 주의를 밝혀주는 스탠드인데요. 여러분 집에 스탠드 하나 정도는 있죠? 선생님에도 스탠드가 있습니다. 스탠드는 보통 책을 보거나 아니면 저녁에 주위에 어둡게 하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스탠드는요 다양한 곳에 이용해서 이게 발견되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은요 스탠드에서 빛이 나는 이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뭔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는 보통 220V라는 전압을 사용해서 전기기구의 전원장치를 연결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전원장치에 의해서 전압을 받게 되는 이 전자들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진 전자는 움직이게 되게 되고요. 이 전자들이 에너지를 전구에서 어떤 형태로 바꾸냐면 이 전기 에너지를 바로 빛의 에너지 형태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주고 나서 그 힘이 떨어진 전자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 돌아가게 되면 전압에 의해서 전원장치에 의해서 다시 에너지를 받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했죠.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전압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전자가 전구에서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환시키게 되면서 빛이 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한 가지 면접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접근을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스탠드에서 빛이 나는 이유를 넘어서서요.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혹시 이거 알죠? 스탠드 띠 누르면 빛이 세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은 다른 전기기구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인데요. 여러분 스피커, 여러분 봤을 겁니다. 스피커에 세기를 조절하게 되면 목소리가 크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작게 조그맣게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스탠드나 아니면 스피커 같이 밝기를 조절하거나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 개념들을 배우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할 수 있는지 봐봅시다.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 바로 ohm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전압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 둘 셋. 전류를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단위는 볼트를 사용했고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인데요. 단위는 암페어, A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류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방향은 전자의 흐름이
반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전자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하과 전류를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전구의 밝기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스탠드에 불빛이 나는지를 배웠어요. 바로 이렇게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나라는 220V의 돼지코를 사용하는데 이거 코드를 꽂게 되면 전류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얘가 스탠드에 가까이 가서 그 전기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전구의 밝기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 던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밝기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될 거예요. 그럼 빛의 에너지가 많으려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많아야겠죠? 잠깐 일시정지하고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더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자기 생각을 적어보았죠?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더 많이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전자가 에너지를 쭉 더 많이 전달하면 빛의 형태로 변하는 에너지는 더 많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빛의 세기가 커지지 않을까? 바로 이거에부터 생각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전자가 에너지가 더 빠르게 많이 전달하게 되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많이 바뀌된다. 그럼 더 빠르게 에너지를 전달하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라는 거겠죠.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라. 이거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구가 더 밝게라는 것은 바로 전류가 더 세게 흐르기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하나의 장치를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면 좋은데 우리는 간단하게 지금은 보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원장치가 있고, 이 전원장치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있어요. 이는 30V까지 전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장치에 전선이 쭉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 그리고 니크롬선, 전구, 전압계, 전류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자세하게 제가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전압계와 전류계가 바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가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되면서 전구를 지나게 되고, 이 전구가 빛의 형태로 전자 가지고 에너지를 변화시키게 되면서 빛이 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질문이 이거예요. 이 전구의 세기가, 전류의 세기가,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더 밝아질 수 있냐라는 거죠. 전류가 더 세게 흐르기 위한 방법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더 강한 전압을 걸어준다는 거죠. 실제로 더 강한 전압을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전압을 1에서 2, 3, 4, 5, 6으로 크게 했더니 전류가 200에서 400, 600, 800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바로 비례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비율 자체가 동일하게 비례하는 것을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했죠. 이렇게 정비례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전압을 크게 하니까 전류가 똑같이 증가하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압의 정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인 전압을 크게 하면 단연스럽게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안 보이겠네요. 지울게요. 전압을 크게 하면 바로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전류가 더 세게 흐르려면 너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전류가를 방해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죠. 전류가 흐르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죠. 여기 짧은 니크롬선과 긴 니크롬선이 있습니다. 이 니크롬선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애들인데, 방해하는 애들이 길수록 더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보면 같은 전압,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 만약 여기가 220V라고 해봐요. 그럴 때 긴 니크롬선은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보면 2배 정도 돼 보이죠? 짧은 니크롬선은 약 20A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짧은 니크롬선이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짧은 니크롬선이 방해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바로 전류의 세기가 더 많이 흐른다라는 거죠. 이 방해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전류를 방해하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요, 저항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밝혀진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과학자가 이거 개념을 붙였어요. 이름을.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정의가 됩니다. 단위는 전압은 볼트, 전류는 암페어처럼 옴이라고 쓰게 돼요. 이거는 과학자의 실제 이름이에요. 발견한 사람이 옴이었기 때문에 옴이라고 단위를 붙이게 되었죠. 그래서 방해하는 정도인 저항이 작게 되면 바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전류를 세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크게 하거나 저항을 줄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항이란 게 아직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지하철과 여유로운 지하철 내부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면 속 상황에서 다음 칸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이동하기 더 쉬울까요? 네, 방해물이 적은 지하철 내부가 이동하기 더 쉽겠죠. 이러한 현상을 도선의 전기 저항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형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전기 저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못이 여러 개 박혀있는 빗면에 공을 굴려보겠습니다. 공이 내려올 때 못에 부딪히며 이동에 방해를 받습니다. 빗면의 길이가 늘어나면 공이 내려오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빗면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이가 짧았을 때보다 공이 내려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방해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걸린 시간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첫 번째 빗면과 길이는 같게 하고 폭만 넓혀볼까요? 못의 개수는 유지하겠습니다. 빗면의 폭이 넓어지면 폭이 좁았을 때보다 공이 내려오는 시간이 더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걸린 시간을 확인해 봅시다. 그렇다면 공이 굴러 내려오는 빗면을 전류가 흐르는 도선 내부로 비유해 볼까요? 빗면 모양에서의 못은 도선 속 원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빗면을 굴러가는 공은 전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속의 전자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처럼 직진하지 못하고 흐름을 방해받으면서 흐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 저항 또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의 크기는 옴을 사용하며 1옴은 1V의 전압으로 1A의 전류가 흐를 때의 저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질이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거의 대부분의 물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 제품은 각각 다른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열기의 니크롬선과 전구 속의 텅스텐은 적당한 크기의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열이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구리는 상대적으로 전기 저항이 작아 전기 도선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이와 같이 전기 저항은 물체의 재료에 따라
또 같은 물체라도 물체의 길이와 폭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시 자, 여러분 잘 봤죠? 그래서 전류가 저항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 저항과 전압과 전류 이 사이의 관계를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전류가 더 세게 흐르기 위한 방법에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전압을 더 많이 걸어주면 되고 또는 방해하는 것을 줄이면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죠. 더 강한 전압을 걸어준다. 이 말은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류와 전압은요, 특정 기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류는 I로 쓰고요, 전압은 V로 기호를 사용하기도 해요. 여기서 잠깐 기호와 단위는 조금 달라요. 기호는 애칭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압이라는 것은 사실 영어로 voltage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I 같은 경우도 influence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전류와 전압의 앞글자, 이건 애칭으로 따는 겁니다. 원소 기호와 같이요. 근데 단위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길이 같은 경우에 수학에서 문제를 풀 때 L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 철수가 길이가 L인 거를 우리가 뭐 가져왔다 뭐 이렇게 문제를 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의 길이를 재보니까 2m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L은 미터와 분명히 다른 거죠. L은 바로 기호고 미터는 단위일 겁니다. 이와 같이요, 전류와 전압은 I와 V라는 기호를 가진 것과 동시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단위를 가지고, 그리고 전압의 단위는 V, 볼트라고 단위를 가집니다. 신기하게 전압 같은 경우에는 기호와 단위가 같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 이거 수학에서 비례한다의 표시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전류가 비례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전류를 방해하는 것을 줄인다. 얘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잘못했죠? 반비례한다.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가,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전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에는 기호로 R이라고 사용합니다. 이거 뭐 외우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 정도만, 뭐 이거 전류의 뭐 기호가 뭔지 물어보고 이러진 않아요.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으로 해서 반비례 관계로 이렇게 분모에 R이 들어가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다면 숫자를 넣어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2가 3으로 바뀌면 I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뀌니까요. 뭐가 더 커요? 2분의 1은 여기서 반 정도고 3분의 1은 1에서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2에서 3으로 커지면 2분의 1로 4분의 1로 해서 작아진다. 즉 R이 커지면 I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압이 커지거나 저항을 줄여서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류는 전압과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한다. 이걸 합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따라해보세요. I는 R분의 V. 그래서 전류는 전압과 비례하고 저항과 반비례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미라는 학자가 발견해서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옴의 법칙. 그래서 전류를 세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압을 높여도 되고요. 두 번째, 저항을 낮춰도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려는 방법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스탠드의 띠띠띠 이 버튼은
빛의 세기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빛의 세기, 에너지의 세기를 크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는 사실 전류의 세기가 크게 하는 거랑 관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금 오음의 법칙 기억해 보세요. 바로 첫 번째, 전압을 고려하면 되겠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전압을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돼지코는 220V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항을 낮출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저항이 낮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저항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변할 수 있는 저항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저항을 줄이게 되면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되고, 이거 오음의 법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밝기가 밝아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항을 조절함으로써 전기기구, 이 스탠드는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스피커는 소리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항을 조절해서 우리는 다양한 곳에 사용하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알겠나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봅시다. 그럼 안녕.